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양주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살다 살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해서 그럭저럭 잘 살아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혼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고 파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보니 남편감으로는 영 아니더라고요. 글쎄, 제가 예비 시모 생신날 10만 원짜리 뷔페집에 모시고 갔다고 저한테 노발대발하더니 파혼하자는 소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게 뭔 그렇게 큰 죄라고 파혼까지 해야 하나요? 그 뷔페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간 것도 그렇고 결혼 전부터 본인 엄마한테 대리효도 바라는 게 경악스러워서 알겠다며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울며 불며 붙잡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혼했어요. 30대 접어들면서 파혼한 게 가장 잘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자친구와 파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가 만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랑 입사 동기이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닌 서로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같이 앉게 되었고 그때 인연을 시작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죠.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외모가 못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모를 보고 서로 호감을 가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치게 되면서 인사를 주고받았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게 되었을 때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고 본격적으로 썸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그러다 연애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때쯤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가지게 됐죠. 물론 결혼할 시기에 만나는 사람과 그냥 결혼하려던 건 아닙니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 정년기에 만나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남자친구가 좋았고 결혼 생활을 상상했을 때 무난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고요. 아니 죽을 때까지 평생 한 사람과 살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 사람이 정말 결혼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동안 지켜봐온 것들도 있고 남자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됐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나랑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을 뿐더러 이만하면 생활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집안도 무난했고요. 어디 하나 크게 모난 곳이 없어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람의 앞날은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파혼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딴에는 이것저것 많이 따져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남편감으로 영 아니더라고요. 진짜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 시절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하나같이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지내는 거니까 결혼은 정말 고귀한 거고 행복의 절정이라 생각됐어요. 왜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
결혼에 관한 환상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게 결혼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같이 행복해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행복했겠죠. 아니, 식장 들어가는 날 결혼 초기까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함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정말 둘이 잘 맞아서 결혼 후에도 크게 안 싸우고 잘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입을 모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고,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결혼 상대로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말해줬어요. 행복해하지 않은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말들을 여러 번 듣다 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연애 시절에는 그런 점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보여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 모두 연애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이던가요? 다 결혼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결혼 전에 걸러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보이게 되죠.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또는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 이렇더라. 저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아무리 좋아도 이성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연애 때는 장점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혼해서는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성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남자친구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결혼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 남자친구의 다른 면을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파혼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아무튼 진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안심하지 말고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보고 또 보고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처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린 뒤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저것 살펴볼 것도 많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정신없이 바쁩니다. 거기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집 마련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들어가는 건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저렴한 곳을 찾으려 여러 곳을 비교하게 됩니다. 저희도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 준비에 보태라며 큰 돈을 턱 내놓으셨습니다. 이거 너희 결혼하는데 보탰어. 이게 뭐야? 이 1억?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기는? 너 가지고 나서 네 아빠랑 같이 쭉 모았지. 우리한테 자식이라고는 딸랑 너 하나잖아. 나중에 내 자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모은 거야.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많이 힘들지? 보니까 비용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은 돈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니.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보탬이지. 나 이 돈 정말 받아도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보태주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노후자금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리 자식이 먼저라고 해도 우리 살 길은 남겨놔야지.
그래야 자식한테 부담이 안 되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중 친정 부모님께 1억이란 큰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1억이란 돈 결코 작은 돈 아니라는 거. 1억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를 위해 오랜 시간 아끼고 아껴서 모아주신 소중한 돈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값지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저 하나인데 부모로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 하셨죠. 친정 부모님은 저를 가지고 나서 매달 얼마씩 꾸준하게 돈을 모으셨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돈을 더 불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억이 만들어지자 결혼 준비에 보태 쓰라며 선뜻 내어주신 거였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해도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은 부모가 꼭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거의 대출 끼고 진행하니까 부모 도움 없이 본인들끼리 알아서 준비해서 식 올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희도 모자란 돈은 대출받아서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예비 시댁은 어떠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못 도와준다고 말하기 전부터 남자친구와 도움받기 어려울 거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1억이나 보태주셨단 말이야? 잘 됐네. 안 그래도 대출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1억이면 대출 조금만 받으면 되겠다. 근데 우리 집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알지? 전에도 말했지만 보태줄 돈 없으니 결혼은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 예비 장인 장모님이 큰돈 보태주셨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못 보태서 어떡해. 같이 구색 갖추면 좋은데 우리 집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집에서 1억이라는 큰돈을 보태주셨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안 그래도 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했는데 정말 잘 됐다며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본인 집은 그렇게 보태주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터 예비시댁에 결혼 비용 기대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들어서 저는 별로 큰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만 돈을 보태시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본인 집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 역시 저희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본인들에게 일절 기대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너희 친정 부모님께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주셨다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행여나 우리한테 기대 같은 거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보태줄 능력 안 돼. 그렇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라고 안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니.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보태주지. 그리고 꼭 양쪽 집안이 다 보태주라는 법 있어? 여유되는 쪽에서 보태주면 되지 뭐. 예비 시모는 혹여라도 본인들이 보태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꼭 양쪽에서 보태줄 필요 없고 여유되는 쪽에서 아무나 보태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 아니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그렇고 먼저 선수치기 급급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해달라고 기대하거나 말 한마디 꺼낸 적 없거든요. 처음부터 해줄 능력이 안 되니 저희더러 알아서 식 준비하라고 했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보태주시게 된 거고요. 그 뒤에 남자친구한테 조금의 눈치를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둘이 나서서 우리는 보태줄 수 없으니 기대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속으로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나 왜 이렇게 오바들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주셨으니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일 이후 우리는 조금 여유롭게 신혼집을 알아볼 수 있었고 대출받아야 할 금액도 확 줄어들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중간에 상견례도 이루어졌어요. 모든 게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틈에 꼭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예비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생신을 맞이해서 뭘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하더라고요. 생신 때마다 매번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이번에는 결혼 준비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돈 대신 선물을 사서 드릴 생각인데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지 묻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고민하는 것 같길래 저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저도 보탤 수 있는 만큼 보탠다고 했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 굳이 뭘 해야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결혼 전에 미리 점수도 딸 겸 생신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드리면 좋을까 열심히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대뜸 친정엄마가 가게를 하나 인수하셨다는 말을 전하셨어요. 오늘 아빠랑 같이 가게 계약하고 왔어. 저기 앞에 있는 큰 뷔페집 알지? 거기 사장님이 나랑 아는 사이인데 급하게 내놓는 거라 싼 값에 계약했지 뭐야.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이어받는 거라 리모델링이고 뭐고 특별히 더 안 해도 돼. 내일부터 가게 나가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수인계 받기로 했어. 뭐? 아니 갑자기 웬 뷔페집을 하겠다는 거야?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급하게 가게 내놓는다잖아. 들어보니 내가 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약했어. 집에서 살림하면서 놀면 뭐해? 밖에서 사람들 상대하고 일하는 게 낫지. 저희 부모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엄마는 건강 문제로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셨고 그때부터 집에서 주부로 생활하셨어요. 평소 일 욕심이 있기도 하셨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무료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운 좋게 기회가 생긴 거였죠. 왜 사람 중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있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하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사람들. 저희 엄마가 그런 분이셨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면 좀이 쑤신다며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셨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호전된 후에는 나이 때문에 어디 들어가기도 마땅치 않아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 좋은 기회를 잡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셨어요. 그 뷔페집은 우리 집 근처 시내에 있는 곳이었고 평소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나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뷔페 사장님이랑 저희 엄마는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사장님께서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자 내놓으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본인이 이어받아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 부분에서 아빠도 찬성하셨고요. 곧 있으면 아빠도 퇴직하시니까 두 분이 같이 뷔페집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에서 물러났으니 이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엄마가 워낙 일하는 걸 원하셨고 아빠 역시 그런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부모님 말씀이 놀러 다니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빡빡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장이고 주인인데 언제든 시간 내서 놀러 못 가겠느냐고 하셨죠. 마냥 집에서 시간 축내면 노는 것보다 이렇게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면서요. 거기다 그 뷔페집은 손님이 많아서 매출은 걱정 없거니와 금매라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나왔는데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였어요.
엄마는 아이처럼 신나하며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두 분의 뜻을 존중했어요. 엄마 아빠가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그저 두 분이 좋으면 그만이죠. 그렇게 엄마는 짧은 시간 동안 가게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으셨고 어엿한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때 결혼 막바지 준비로 한창 바쁠 때라 뷔페집에 들려 사장님이 된 엄마를 제대로 축하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축하한다며 전할 뿐이었죠. 그게 내심 마음에 걸려서 언제 한번 남자친구랑 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딱 난 거죠. 시모의 생신을 그곳에서 보내면 되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곧 있으면 예비 시어머니 생신인데 엄마 가게 생신 축하 자리 가져도 될까? 엄마 사장님 되고 한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겸사겸사 구경도 할 겸 식사 자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래, 그럼 엄마가 좋은 자리로 잡아놓을게. 엄마가 가게를 인수하며 뷔페집을 운영하게 되고 난 후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결혼 준비로 하도 정신없이 바빠서 깜빡했어요.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어려울 게 뭐 있냐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과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운영하고 계신 거라 음식도 괜찮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비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 딱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에 가본 기억으로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좋았기 때문에 분명 예비시모랑 남자친구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선물 대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뷔페집을 예약해뒀다고 했고 엄마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사실 이 뷔페집은 엄마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걸 서프라이즈로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예비시모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예비사돈인데 시모 생신이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그걸 예비시모도 잘 알 테니 혹여라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남자친구 또한 그럴 것 같아서 편하게 먹고 즐기시라고 제 딴에는 배려한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괜찮은 곳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예비시모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일반 저렴한 뷔페집이 아니라 정말 고급 뷔페집이었습니다. 인당 10만 원이나 하는 뷔페집이었는데 맛은 물론이거니와 종류가 다양하고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서 비싼 금액이라도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홀도 크고 룸도 여러 개 있어서 환갑이나 돌잔치 예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괜찮은 곳이었죠. 그러니 남자친구랑 예비시모가 당연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 있게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혼자 적당한 선물로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제가 고급스럽고 괜찮은 곳이라고 했더니 그럼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냐면서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전에 혼자 생신 선물 준비하고 챙길 때는 외로웠는데 이렇게 같이 챙기니까 너무 든든하다며 저더러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아내라고 엄청나게 치켜 세워줬습니다.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예비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팔불출처럼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 좋아하라고 하는 말들이었겠지만 듣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서 생신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할 때 좋은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한테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며 뷔페 룸을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이라서
처음에는 심호생신 비용으로 이렇게까지 돈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인당 10만 원이니까 시부모님이랑 저랑 남자친구만 해도 4명이니까 벌써 40만 원이잖아요. 결혼 준비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운영하시는 뷔페집에 들러 팔아드리고 싶기도 했고 겸사겸사 기분 좋게 예비 시모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됐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께 미리 예약금을 드리겠다고 하자 엄마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사부인 생신인데 무슨 돈을 받냐면서 그냥 엄마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안 된다면서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제대로 된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모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엄마가 운영하시는 뷔페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카운터에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손님으로 엄마 지인분들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안쪽에서 지인분들과 말씀 중이시길래 우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한 룸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주차 때문에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룸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이곳저곳 바쁘게 둘러보더니 이내 안 좋은 표정으로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얼마짜리야? 그건 왜? 얼마짜리 뷔페냐고 묻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묻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표정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인당 10만 원이라고 했더니 인상을 팍 쓰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반응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러나 싶어서 룸 밖으로 나간 남자친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룸 밖으로 나갔더니 남자친구가 대뜸 제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니 고장 여기야? 어? 아니, 여기가 뭐 어때서 그래? 괜찮지 않아? 나는 모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야.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먹을 룸도 있고 공간도 넓어. 거기다 음식도 다양하고. 분위기 괜찮아서 여기서 환갑잔치며 돌잔치도 많이 해. 여기 진짜 괜찮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반응에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룸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심상치 않더니 인당 10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더 구겨졌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모신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이해되지 않았어요. 만일 진짜 별로였다면 화내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급스럽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인당 10만 원이 저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괜찮은 결혼식장도 인당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묻자 남자친구는 또다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하도 자신 있게 말해서 엄청나게 기대했어. 그런데 여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인당 10만 원이 뭐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인데 너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갔었어야지. 어? 여기가 뭐 어떻다고 이래. 네가 봐도 좋은 곳인 거 안 보여? 인당 10만 원이 뭐 어떻다고 그래? 성의가 없잖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라면 이런 곳으로 안 모셔.
적어도 몇십만 원짜리 하는 곳으로 모셨을 거야. 그래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생신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입맛 고급이야. 그런데 겨우 여기? 너한테 진짜 실망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일부러 여기 모시고 온 거지? 우리 집은 보태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뷔페나 받고 떨어져라 뭐 이거잖아. 뭐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좋은 곳으로 모신 건데 남자친구는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예비시댁을 무시한다고까지 생각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 1억을 보태주셨을 때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도 부모님께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별말 안 했거든요. 예비시댁은 1원 한 장 안 보탰으니 괜히 멋쩍어서 그런가 생각했고 몇 번이나 본인 집은 여유가 없다면서 보태주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 싫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걸로 조금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몇 번이고 계속 우리 집은 보태줄 상황이 못 된다. 처음부터 양가 어른들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준비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조금 눈치챘죠. 왜 남자들은 여자보다 못하면 뭔가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안 하냐. 이런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그걸로 자격지심 가지고 있는데 괜히 자극하기밖에 더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는데 그걸 지금 들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전에 그런 낌새라는 걸 눈치채고 있어도 별말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이없어서 못했던 말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비시모 생신이니까 좋은 날 망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그런 거 아니라고 했고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어른들 기다리시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있을 거냐고 했죠. 무엇보다 사람 표정을 보면 딱 알잖아요. 예비 시부모님은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시장하실 테니 우선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미 기분 팍 상했는데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냐고 하더군요.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비시댁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겨우 인당 10만 원짜리 뷔페집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일이냐고 하더군요. 여기 오기 전부터 본인 엄마한테 예비 며느리가 좋은 곳으로 모실 거라고 잔뜩 기대시켜 놓았는데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 뵐 면목 없다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진짜 처음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좋은 날이니만큼 좋게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본인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했고 인당 10만 원짜리 뷔페가 뭐냐면서 불만을 늘어놓았고 이보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호텔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렇게까지 개념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순간 멍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내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들면 저도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시모의 생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던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남자친구가 시모한테 드리는 용돈보다 제가 쓴 비용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르니까 저도 축하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사람 성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 오히려 제가 더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너 나한테 계속 자격지심 가지고 있었니?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나야말로 실망이야.
내가 언제 누구를 무시했는데? 그래, 말이 나왔으니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부모님이 1억 보태주시고 난 뒤로 내가 너랑 시부모님께 눈치 준 적 있어? 있으면 말해봐. 난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1원 한 푼도 바란 적 없다고. 그런데 넌 그걸로 자존심 상해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큰돈 보태주셨는데 너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난 그래도 너한테 뭐라고 안 했어. 네 마음이 어떨지 대충 이해되니까 그냥 넘겼다고. 그런데도 나는 너랑 네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모신 거야. 남들이 그러더라. 결혼 전인데 뭘 그렇게 큰돈 들여서 생식까지 챙기냐고? 그래도 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싶었어. 근데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니? 인당 10만 원짜리가 저렴한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들 널 이상하게 생각할걸? 너랑 나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합하면 40만 원이야. 이 정도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 아니니? 너 어머니 생신 때 용돈 30만 원 드렸다면서? 난 오히려 너보다 더 많이 썼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무시가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아. 내가 정말 네 집안을 무시했다면 이런 곳으로 모셨을까? 아니, 애초에 생신 같은 거 챙길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결혼 생각까지 접었겠지? 진짜 참다가 폭발한 감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발총처럼 쉬지도 않고 남자친구를 향해 실컷 퍼부었어요. 생각해서 좋은 곳으로 모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괜한 자격지심으로 딴질거면서 뭐라고 하니까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을 내고 있는데 룸에 있던 시모가 밖으로 나오더니 여기서 왜 싸우냐며 저희를 말렸습니다. 다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룸 안에 있던 시부모님 귀에 다 들리게 된 거죠. 시모는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좋은 날 싸우는 꼴이나 보여주고 아주 잘하는 짓이라면서 나무랐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예비 시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들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날 이런 모습 보여드린 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남자친구는 쏙 빼두고 저한테만 뭐라고 하더군요. 잠시만요, 어머니. 지금 저희 둘이 아닌 제가 잘못했다고 혼내시는 건가요? 그래. 결혼 전부터 예비 시모 생신날 이런 걸 보인 게 그럼 잘한 짓이냐? 네, 맞아요. 생신날 이런 모습 보여드린 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마땅히 혼나야 할 일인데 왜 저만 혼나야 하죠? 혼나더라도 같이 혼나야죠. 안에서 어머님 아들이 하는 말 들으셨잖아요. 그래,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혼내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괜히 이러겠니?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평소에 네가 우리 집안 무시하는 티를 냈으니까 얘가 이러는 거 아니겠니? 예비 시모는 다 떠나서 본인 아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거기다 제가 본인 생신날도 망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보니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시모 역시 저희 집안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 아들이랑 본인 기분 상하게 하면서까지 10만 원짜리 뷔페집을 데리고 왔어야 했냐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막 화를 냈어요. 너무도 쉽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비뚤어진 마음에 크게 충격받고 정나미가 털렸는데 예비 시모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종할 집안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기껏 생각해서 호의를 베푼 건데 그걸 쓰레기 취급하는 집안과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뱉은 말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자격지심이나 내세우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더군다나 한번 비뚤어진 마음을 제대로 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가 문제였어요. 한번 내세운 자격지심을 앞으로 더 얼마나 내세우겠어요? 뭐만 하면 본인 집안 무시한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날 처음 깨달았어요. 상대방의 호의를 나쁘게 해석하고 자격지심 부리는 게 얼마나 없어 보이는 행동인지를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며 룸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더욱 노발대발했어요.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더 대놓고 본인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했죠. 아무것도 보태주는 게 없는 집안과 결혼할 마음도 없어진 거냐고 소리치더니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감히 파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올리냐면서 건방지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엄마가 있는 앞에서 그런 소리 하니까 똑같이 참지 않고 날뛰더라고요. 유치하게 둘이서 편먹고 저한테 뭐라고 막 쏘아붙였어요. 자연스럽게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엄마 귀에까지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지인분들과 나누던 대화를 멈추고 저희 쪽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면서 휘둥그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대꾸 없이 저를 보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셨어요. 딱 봤을 때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냥 예비 시모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 채 거짓 없이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싹 바뀌면서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내 딸한테 자격지심 있었나? 사람이 말이야.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걸로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부리고 본인 집안 무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나? 여태 그런 마음으로 내 딸을 대한 거야? 그런 거라면 결혼이고 뭐고 당장 그만두게. 나 자네 좋으라고 돈 보태준 거 아니네. 내 딸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행복하라고 보태준 거지. 그런데 감히 우리 딸 속을 썩여? 이런 사위 우리도 필요 없어. 자네야말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10만 원짜리 뷔페가 뭐 어때서? 여기 내 가게야. 네?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요? 엄마의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이게 사실이냐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이 사실이고 오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다고 했어요. 왜 말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대충 설명하자 남자친구와 시모의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더군요. 엄마는 참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며 혼내셨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맞는 행동이냐면서요. 본인 가게가 무시당할 수준도 아닌데 여기가 뭐가 어떻다고 그런 막말로 딸을 괴롭히냐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무시당할 수준의 뷔페가 아닌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곳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여기를 무시하는 건 본인과 딸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또 여기 손님들 모두 품격 있고 고상한 분들이니까 어울리지 않는 남자친구와 시모는 당장 자리를 비키라며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몇십만 원짜리 뷔페집만 골라서 다니라고 하셨죠.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군요. 분명 엄마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남자친구 편들기 바빴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저 자세로 노여움 푸시라면서 사과를 하지 않겠어요? 본인 아들이 뭘 몰라서 일어난 실수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사과했고 본인은 이 뷔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순간 본인도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거라며 제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서 있는 남자친구한테 뭐 하고 있냐면서 당장 엄마와 제게 사과라고 꾸짖었습니다. 엄마의 등장으로 남자친구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굽히고 싶지 않았나 봐요. 궁시렁거리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걸로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 게 맞는 행동이냐며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할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관두자고 했어요. 어차피 사과했어도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돌아선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제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일어난 일이라며 제 눈앞에서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냅다 남자친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은 남자친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지금 나 때린 거야? 엄마 미쳤어? 조용히 하네. 그럼 자식이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어?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가르쳐야지. 너 여기 하루 매출이 얼만 줄이나 알아? 네 눈으로 주변 한번 둘러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돈 버는 거 시간 문제란 소리야, 이 녀석아. 그런데 감히 10만 원짜리 뷔페라면서 무시해? 땅을 파봐라. 10만 원이 나오나. 뷔페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나 비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돈으로 생각해봐. 한 명당 10만 원이야. 그럼 지금 총 얼마를 벌었겠냐, 이놈아. 그러니까 무릎 당장 꿇고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 중간중간 남자친구한테 귓속말로 여기 매출이 얼마인 줄이나 아냐면서 귓속말 했는데 딱 봐도 돈돈돈 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귓속말 치고는 크더라고요. 시모는 이 뷔페집을 대충 아는 듯 했습니다. 하긴 이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기는 했어요. 남자친구도 옆 동네에 사니까 남자친구의 엄마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었겠죠. 아무튼 이 와중에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돈 때문에 굽실거리는 게 또 한 번 정 떨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자격지심 부리더니 돈에 환장한 모습 보니까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고 뭐고 그냥 됐다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정남이 다 털리고 결혼까지 얻고 싶은 마당에 계속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냐고요. 한번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니 일단 마음 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설득했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남자친구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제야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으로 자존심 부린 거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엄마한테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서 못나게 표현된 거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이래봤자 소용없다. 이미 버스 떠났다면서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못 나간다. 용서해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라면서 버티는 남자친구 때문에 경찰까지 부르고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쳐다봐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연애는 끝이 났어요. 그것도 아주 구질구질하게 말이죠. 헤어진 이유도 그렇고 끝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좋게 기억되지 않을 듯해요. 그래도 훌훌 털고 잊어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요. 당신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었지만 제게는 어떠한 교훈으로 남지 않았겠어요? 그 교훈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